20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크리스천 Y의 Y.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사역자 장희찬 전도사입니다. 교회와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청년들의 시각으로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네 분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늘 분위기가 이제 4월도 되고 그래서 그런지 뭐 꽃축제입니다 지금. 예. 거의 수목원인 줄 알았어요 지금. 야, 네. 화사하고 좀 밝은 분위기. 그렇죠. 네. 우리 강준 씨도 지금 네.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저기 꽃이 한 20만 개 지금 그려져 있거든요. 안개꽃. 네. 네, 저는 안개꽃입니다. 꽃남방이에요 꽃남방. 네. 여기 미모가 꽃이시네요. 와, 그냥 꽃이네요, 말이. 여러분들 지금 개인적인 관심사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남자들한테 있어서 네. 최고의 장난감은 자동차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도 남자라서 그런지 요즘 차에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차에? 네. 그 정말 그 장난감 차가 아닌 예, 진짜 진짜 자동차를 말하는 거죠? 자동차예요. RC카가 아닌. 스케일이 네. 크시네요. 근데 RC카든 장난감 차든 그 진짜 차든 그냥 차면 다 좋더라고요, 요즘에. 그냥 관심이 생겨요. 그럼 레이싱을 좀 보러 오세요. 제가 레이싱 아나운서인데. 좀 그러니까요. 초대해주세요, 진짜. 얼마든지요. 저 진짜 너무 근데 가고 문제는 주일이어서. 아하. 주일날 엄청 바쁘시잖아요. 우리 유철 씨 성가대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셔야 안사를 되고.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카메라 꺼주고 다시 저랑. 아니, 요즘에 다른 건 다 좋은데 미세먼지, 이 황사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맞아요. 봄이라서 좀 놀러 나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되게 예쁘게 꾸미고 갔는데 마스크를 써야 돼요. 아하. 이게 너무 불편해. 그렇다고 아예 화장을 안 하고 나갈 수는 또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마스크 쓰는 부위만 안 하고 예. 입는 화장해야죠. 그래서 화장을 계속 더 발라야 돼요, 사실은. 마스크에 다 묻어가지고. 여성분들은 또 그런 단점이 있네요. 불편합니다. 아이고. 근데 또 마스크 안 쓰기에는 너무 이게 건강에 안 좋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또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미세먼지 또 다른 분들은요? 요즘 아무래도 뜨겁게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사건들이 좀 있잖아요. 미투 사건. 아하. 네. 그런데 조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매일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보면서 어느 부분은 공감하고 어느 부분은 안타깝고 또 어느 부분은 슬프고 하는 감정들이 뒤섞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오늘 나눌 대화의 주제가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된 미투 운동. 오늘은 미투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투 운동 뭐 다들 이미 들어보셨겠죠? 네, 잘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상상하셨나요? 전혀 상상 못했고요. 정말 우리가 각계각층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밝혀지고 드러나질 거라는 생각은 차마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SNS의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쉽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또 SNS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 뭐 성추행, 뭐 성폭행 이런 관련된 성범죄들이 네. 2017년도, 2018년도에 막 갑자기 엄청나게 많아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잖아요. 공감해주시고 위로해주셨기 또 때문에 응원해주기도 하고요.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더 많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더 분노를 좀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게 단순히 성 문제가 아니라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라는 것에 어떤 국민들에게 많은 좀 분노를 사게 되면서 더 확산된 것 그 같아요.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어떤 부조리나 네. 잘못된 관행 네. 이런 것들 속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더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이런 일들이 한번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뒤집힐 때가 된 게 아닌가. 올해 연극계나 이런 연예계 쪽 이런 오래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언젠간 한번 일어나야 됐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일이 생길 때가 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단원 예술계뿐만 아니라 모든 네. 그렇죠. 정말 그쵸. 모든 네. 영역에서요. 네. 그렇죠. 이러한 성범죄, 이 범죄들은 예전부터 존재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17년도, 2018년도에 와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충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네.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좀 다가오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우철 씨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뭔가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으신 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알려지신 네, 분들, 네, 그리고 유명인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네. 배신당한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각계각층의 영역에서 이제 어떤 한 자리씩 하시는 분들이 참 좋은 이미지들을 많이 쌓아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말 배반감이 큰 것 같아요. 저분이 어떻게 저러셨을까?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겠죠. 뭐. 네. 어찌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왜냐하면은 용기를 내도 내가 그냥 단순히 용기를 냈는데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그냥 용기 내고 묻히면은 거기서 인생이 끝난다. 또 다른 상처가 생기는 거죠. 때문에 이것 또한 사회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문화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런 미투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에 부작용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이 순기능을 잘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간 그 제보를 할 때 익명으로 네. 그 대상을 익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추측으로만 저 사람이 대충 상황을 보고 저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지목되는 경우가 사실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고 또 대놓고 또 이런 막 운동이 붐이 일어나는 시기에 또 대놓고 말할 수도 없고 많이 힘든 시기를 겪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네. 이게 재밌는 게 이 미투 운동이 퍼지게 된 가장 핵심 요소가 바로 SNS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익명이라는 조건이 SNS에서 과도한 추측, 네. 근거가 없는 추측으로 변질돼가지고 한 명을 마녀 사냥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서로 입장 의견이 달라서 서로 이제 진실 공방이 어떤 진흙탕 싸움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되게 좀 정신 사납게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도 익명으로 제보를 하고 또 용기 있게 냈지만요. 그 문제는 뭐냐면 누가 진실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피해나 이제 뭐 미투 운동에 참여했던 가해자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는 무분별하게 마녀 사냥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입증되지도 않고 확실히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한 사람은 인생을 버려놓을 그런 위기까지도 어찌 보면 이 SNS와 이런 문화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네.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여성분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남성분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지금 또 유투 운동이라고 또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제 주변에서도 저한테 고백하신 남성분들이 어디 가서는 얘기를 절대 못한다고 하시는 그렇죠.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자가 여성분에 한정돼 있다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생계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사실 용기 있게 내는 건 가장 중요하고 내가 미투 당했다는 얘기도
얘기해서 지지받고 그 해결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신고했대라고 말은 안 하지만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행동을 통해서도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네. 또 어떤 모임에서는 껴주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도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점점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라고 또 우려되고 있어요. 또 네. 특별히 그 성범죄의 현장이 네네. 기업 내라든지 네. 어떤 직장 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피해자가 그거를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제 기업 눈에는 찍히는 거죠. 기업 그렇죠. 이미지 찍히는 망신시키고 거죠. 네, 맞아요. 이제 자기들 직장 그 이미지를 완전 이제 배려한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펜스룰이라고 일명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펜스룰.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펜스 마이크 부통 예. 그 펜스 부통령이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네. 부통령이 그런 스캔들을 방지하고자 여자들을 좀 멀리한다고 해서 일명 펜스룰이라고 좀 붙여졌는데 남자들이 하도 이제 여성분들이랑 가까이 하다 보면 말실수라든지 다른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걸 예방하고자 하는 펜스룰이 요즘에 남성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이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빌리 그레임 목사님 아시죠? 네. 그 빌리 그레임 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죠? 그 절대로 여성과 1대1로 만나지 않는. 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철칙이셨다고 해요. 저는 근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고 타인을 또 지켜주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바에는 그냥 여성을 뽑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기업들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투 운동이 원래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또 변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네네. 이 미투 운동은 계속 되어야 합니까? 저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이라는 것은 확산되는 게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변질이 되어간다고 해서 그 변질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지 운동 자체를 그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지금까지 피해자 자 줄 서세요.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피해자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그 피해자들의 결단이 예전에는 내가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지만 내가 이제라도 말할 수 있다는 결단이 나중에 설 수 있는데 이미 미투 운동은 뭐 끝났고 누가 말해도 야 너 그거 때 놓쳤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말만 안 했지 지금 그 가만히 계시는 피해자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너무 많습니다. 저는 좀 하나 좀 우려되는 게 지금 본질이 좀 미투 운동이 많이 흐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미투 운동을 이제 함으로써 힘없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나를 이렇게 나한테 나쁜 짓을 한 그 가해자를 이제 결국에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자 해야 되는데 지금 미투 운동 이뤄지는 거 보면은 법적인 처벌보다는 어떤 인터넷상의 여론적인 심판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예, 법적인 절차는 지금 다 무시되고 그냥 어떤 여론 몰이로만 지금 너무 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의 확산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뭐 있어요. 극단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인격 살인까지도 갈 수 있고 실제로 그것이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네.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미투 운동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는 더 막 확산이 된 이유가 저는 법 때문인 것 같거든요. 법이 그 피해자들을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미투 운동으로서 피해자들이 더 위로받고 보호받는 제도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만약에 인터넷에 힘이 없었으면은 과연 이 피해자들이 더 당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이 조금 더 제도가 확실해졌으면 좋겠어요. 더 강력하게요. 네. 네, 그리고 저도 미투 운동이 계속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 지금 일어난 때가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한 번은 꼭 일어났어야 할 일이고 아예 지금 일어난 김에 아예 자리를 정말 확실하게 잡아서 이 정말 성 문제에 대해 정말 확실한 그런 조치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본질이 조금씩 점점 흐려지고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게 그냥 SNS에다 띡 올려요. 그러다 보면 되게 구설수가 많거든요. 오해 소지도 많고 너무나도 부정확하고 누가 진실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쪽으로 진실을 몰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법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든지 그런 게 먼저 선행된 다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그래야 서로가 이쪽은 처벌받고 이쪽은 나도 해명하고 뭐 그런 관계를 좀 더 깔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억측과 누가 진실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론이 끝없이 몰아져 가다 보니까 이제는 남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워져요. 나는 그런 죄를 짓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내가 말을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나도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닐까라는 조금 우려되는 건 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그런 구조를 노리고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피해자다라는 프레임을 씌운 다음에 어떤 보상이나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이미 경찰에다가 얘기할 거면 얘기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어떤 용기와 또 그런 파이팅이 있었다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얼마나 그게 어렵고 힘든 부분이었을까 또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분명히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SNS 상에 올려야 하는 이유가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 법, 형량 그리고 대가라는 것도요. 이 피해자가 겪은 것만큼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겪은 상처와 감정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보다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그것들을 법으로 제도화한다고 해서 과연 보호가 되느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권익이 조금 더 생겨나고 조금 더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더 많이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의 정의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핵심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성적으로 드러내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성은 늘 항상 부끄럽고 가려야 되고 숨겨야 되는 거. 그다음에 성교육 얘기하고 뭐 성에 대해서 섹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너무나도 싫어하고 절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든요. 그런 게 우리나라 문화다 보니 잘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성인들이.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 학교에는 지금 또 애들이 세대 차이 난다고 지금. 네, 애들이 이렇게 오히려 거부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한테 성교육 언제 하냐고 더 물어보고요. 요즘에는 네, 그럼 다행이네요. 아예 그 피임하는 방법도 정말 좀 정확하게. 그렇지만 네, 그 모형을 갖다 놓고 그래요? 아예 가르쳐 주거든요. 네, 요즘에는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그러면 않습니다. 그 우리 나이 또래 한 30살 이후로 성교육을 좀 다시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 30대 이상을 다시 그랬으면 성교육을 하는 좋겠네요. 걸로. 저는 근데 죄송합니다. 그 교육의 일환으로서 이성을 대하는 에티켓, 네. 배려하고 맞아요. 대하는 그런 에티켓도 같이 좀 교육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서로에게 피해나 모욕감이나 추취심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잘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공포, 불안함, 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뭐 회복이 될 거다, 치유가 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네. 최소한 가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 그렇죠. 그리고 필요하죠. 또 가해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보는데 네. 문제는 문제는 지금 이 미투 운동이 정치, 사회 이런 분야를 넘어서서 종교에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 여러분들 이 미투 운동이 종교에 번지게 된 사건들 보셨나요 혹시? 그 얼마 전 천주교 신부님 사건 있었죠. 그래서 네. 좀 많이 충격 많은 분들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청년 사역을 엄청 잘 하셨던 목사님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네.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종교계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보고도 좀 믿겨지지 않는
심각한 통계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전문직 5,261명 중에 종교인이 681명으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년 동안 일어나는 성범죄 가해자 중 성직자가 442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중에 목회자가 1위였습니다. 지금 너무 충격받으셔서 말을 네. 이어가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진심 쇼킹하네요. 사실 이 미투 운동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계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더 믿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은 그래도 종교계인데 더 본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더 기대했을 텐데 오히려 또 반대의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이 미투 운동이 사실 종교계에서 먼저 일어났어야 됐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이게 사실 교회 분위기와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게 저희가 배우고 알기로는 목회자 방침에는 순종해야 한다, 목회자에게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의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피해 입으신 분들이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약간 폐쇄적인 구조이기도 하잖아요. 또 공동체끼리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나 일들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또 공동체 문화다 보니까 네. 나로 인해서 또 이 공동체가 깨지는 걸 더 두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숨기고 안아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내가 그런 목회자의 요구, 그러니까 잘못된 요구죠. 잘못된 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단 아닌가요? 이제 뭐 그러니까 순종. 잘못된 이제 순종이죠. 믿음이죠. 잘못된 순종인 줄 믿음인데 그것이 선한 순종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서 내가 목사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어떤 사상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입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엄연한 벌인 걸 알면서 어느 누가 그 비난과 그 죄를 감수하면서까지 솔직하게 말하고 싶겠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떤 목회자의 치부나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약간 두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목회자의 자격 조건 중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정말 결혼을 해야 된다, 기혼자여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뭐 여러 명의 아내 말고 한 명만 아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성적인 순결을 의미를 합니다. 그 정도로 목회자의 자격 조건 중에는 이 성적인 순결, 이것이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성적인 범죄를 지속적으로 짓는다면 목회자의 자격 조건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부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그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주일학교 교사를 뽑잖아요. 교회에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교사 뽑을 때 뭐 예를 들어 목회자 면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원서를 낸다든지 다양하게 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무슨 조건이 붙냐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지 기록을 살펴봐요. 좋네요. 네, 성범죄 전과 기록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잠재적으로 지도하는 아이들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성적으로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노력, 우리가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우리 미투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미투 운동을 바라볼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음행, 탐욕, 부정한 것들이 언급도 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죄악 가운데 그런 죄를 용인하고 또 관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더욱더 구별되어지고 거룩을 쫓는 성도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위로받고 또 조금이라도 더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천 와렌와이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와렌 와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야. 되게 다운된다. 그죠? 주제가 엄청 무거우니까 이게 지금까지 웃으면서 할 수가 없어. 웃으면서 할 수가. 저희 얘기한 거 다 못 나가죠. 할 말도 다 못했는데. 난 너무 많이 했다. 갑자기 후회된다. 후회가 되네. 근데 얘기를 또 해줘야 되니까. 그냥 이쪽 입장이 있고 이쪽 입장이 있으니까. 등에 땀 난다. 진짜 더워요. 이게 더운 건지 주제가 더운 건지. 주제가 더운데.